안녕하세요. 재활 전문 물리치료사 리해비입니다. 허리 통증에 수영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병원에서 듣기도 하고 효과를 직접 본 환자분들한테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그렇듯 수영으로 효과를 본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수영이 왜 허리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의 재활로 수영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영이 왜 무릎이나 허리 통증에 좋다고 하는지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의 부력으로 인해서 무릎이나 허리의 하중이 줄어든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관절의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많이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몇 발자국을 걷는 것도 힘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도 물속에서 걸으면 허리에 가해지는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편감이 덜한 상태에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물의 저항을 이기면서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근육을 단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있으신 내용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물에 뜨고 발차기를 하고 팔접기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신체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만성적인 통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 대다수가 주로 허리를 지지해주는 근육들, 로컬 머슬, 이너 코어, 속근육, 이렇게 불리는 근육들의 기능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가 정지해 있거나 움직일 때 지속적으로 허리에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약해져 있다면 한 자세로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자세를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주로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쓰이는 근육들, 글로벌 머슬, 겉근육, 이런 근육들로 자세를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 근육들의 허용량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긴장도가 올라가고 통증이 생겨요. 우리 몸이 움직일 때 로컬 머슬이 먼저 우리 몸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 글로벌 머슬이 신체를 움직이는데, 로컬 머슬의 기능이 떨어지면 신체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로 글로벌 머슬이 일을 시작합니다. 이 글로벌 머슬이 신체의 안정과 움직임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근육을 누르면 아프면서도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하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분들의 치료적 목표는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로컬 머슬과 글로벌 머슬의 동원 순서를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수영이 왜 도움이 되냐면요, 물속에서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몸통이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쪽 다리나 팔의 힘이 다를 경우에도 앞으로 똑바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지만 기본 전제는 몸통이 안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균형을 잡고 앞으로 곧게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 중에 우리 몸의 코어, 허리에 안정감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에도 통증이 떨어지지 않는 환자분들이 기초 코어 동작을 하고 통증이 떨어지는 것처럼 수영을 하고 나면 허리가 편해진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도 운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고 있으신 내용입니다. 수영이 허리 통증에 왜 도움이 되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 흉요근막을 들 수 있습니다. 소라콜 럼바 파시아, 흉요근막을 들 수 있어요. 흉요근막은 요부에서 가장 넓고 두껍게 발달된 근막으로 요추, 청골, 골반에 걸쳐 넓게 위치하고 있어서 허리와 골반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부착하는 대표적인 큰 근육으로 광배근과 대둔근을 들 수 있는데요. 이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발생시킨 근막의 장력이 허리를 안정감 있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둔근, 흉요근막, 반대쪽 광배근으로 이어지는 후면사슬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걷기, 몸통의 회전 시 천장관절, 골반에도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광배근과 대둔근, 이 두 근육들은 수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근육들이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깨를 내전, 내외전, 신전시키는 이 광배근은 물속에서 팔접기를 할 때 사용됩니다. 물을 잡아당겨서 밀어내는 과정까지 물속에서는 빈틈없이 아주 강력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발차기를 할 때 앞쪽에 있는 이 허벅지 근육만 쓰이지 않습니다. 뒤쪽에 있는 대둔근과 조화롭게 사용이 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발차기를 하고 팔접기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허리에 안정감을 더해주는 흉요근막, 이 흉요근막에 영향을 미치는 광배근과 대둔근이 강해집니다. 코어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안정감이 생긴 허리를 한 번 더 감싸면서 탄탄하게 만드는 효과를 주는 것이죠. 수영을 하고 허리가 나아졌다고 하는 분들은 주로 이런 기전을 거치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렇지 수영은 허리 통증 감소에 정말 좋은 효과를 주는 운동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수영도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허리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코어 근육의 약화,
몸통의 안정성 부족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신체 분절의 가동성이 떨어져도 허리에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관절과 흉추를 들 수 있고요. 허리 분절의 가동성 저하도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영은 고관절이나 척추 분절의 가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의 원인이 가동성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면 수영으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계점이 있는데요. 수영을 할 때는 정말 허리가 편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허리가 똑같이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어 근육이 활성화되고 광배근과 대등근이 단련돼서 흉요 근막을 탄탄하게 만든다고 해도 일상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쪼그려 앉는 자세 같은 평소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일상생활에서도 올바르게 몸을 쓸 수 있도록 따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 재활에 수영만 고집하기보다는 바로 누워서 엎드려서 앉아서 서서 단계적으로 가동성 회복 및 안정성을 키우기 위한 재활 운동을 병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오늘은 수영이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는 이유와 수영이 가진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허리 재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수영을 등록하려거나 수영을 하고 있으신 분들, 수영과 더불어서 기초 재활 운동을 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혼자서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통증이 생긴 이유를 정확하게 평가받고 재활해보세요. 아시겠죠?